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극심한 통증, 그리고 점점 굽어가는 등. 당신의 척추가 무너지고 있다. 이래져요. 오래 이렇게 키보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굽어지더라고요. 등이 굽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다. 노화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척추 질환이 그 원인. 착이 있으니까 이제 걷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오고 자극이 오고 그러니까 자꾸만 앞으로 굽어지려고 하는. 척추관 협착증과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두 가지로 인해서 아마 몸이 자연적으로 좀 앞으로 수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척추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굽은 등을 다시 펴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길이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그 안정근들, 속에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근육까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둥, 척추를 바로 세워라. 허리 통증을 줄이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아본다. 홍윤자 씨는 요즘 장구를 배우고 있다. 오랫동안 꿈꾸던 취미 활동을 1년 전에 드디어 시작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나와서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장구 외에 챙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의자다. 허리가 아파 장시간 바닥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아파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앉아 있는 것이 최고 힘들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다거나 바닥에 앉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서서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서서 하다 보니까 다리가 또 너무나 아파서 이제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편하지는 않다. 수시로 일어나서 몸을 풀어줘야 한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 때문인지 자꾸 등이 굽어지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쭉 폈다가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자꾸 이래. 등이 이래져요. 앞으로 숙여져요? 예, 이렇게. 이렇게 피고 걷다가도 이렇게 피고 막 걸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가다 보면 자꾸 이래. 등이 굽었어요, 등이. 그래서 항상 반드시 자세를 하라고 저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굽어진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업복을 챙겨 입고 축사로 향하는 홍윤자 씨. 10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소를 키우고 있다. 무거운 포대를 옮기고 사료를 퍼나르며 계속 힘을 써야 하는 일이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 일을 하다가 병원에 달려간 적도 여러 번이다. 사료푸대 이렇게 들다가 끔먹했어요. 그 허리를 이제 끔먹해갖고 이제 앉지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이제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게 이제 조금 서서히 이제 허리를 좀 달래가면서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병원에 갔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지 10여 년. 해마다 한 번씩 입원해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지냈다. 부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하여튼 간에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자꾸 허리 때문에 고생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꼬부랑 할머니 그런 할머니 보시면은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난 저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윤자 씨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힌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타났다. 더 나이가 드셔서
척추는 일련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척추뼈는 배 쪽의 척추체와 등 쪽의 돌기, 그리고 그 사이 빈 공간인 척추관으로 나뉜다. 등 쪽에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척추관은 척수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다. 그런데 노화로 척추관 주변의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면 척추관을 침범해 신경을 누르는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의 주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노화를 좀 더 빨리 이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 또 쭈그려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 직업들, 농사일을 오래 하셨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척추관 협착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운동을 좀 하시나? 그렇다면 홍윤자 씨의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형태의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내가 허리를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수그리려고 하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신경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허리를 피려고 하면 더 압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을 피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지만 편하게 되는 거예요. 홍윤자 씨는 요추 4, 5번에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 단면을 보면 척추관 주변의 조직들이 가운데 신경을 침범해 척추관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 보인다. 타원형의 정상적인 척추관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모두 다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분절의 그런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을 좀 길러주게 된다면 안정성을 조금 더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수는 있는 거죠. 좀 마음이 가볍네요. 헐겨분하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몸 관리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강지연 씨에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다. 시간이 지나도 차도는 없었다. 일단 약물 치료로 이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통증은 점점점 허리 통증은 줄어드는데 다리 이제 타고 내려가는 통증, 저리고 쑤시고 콕콕 아프고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강지연 씨의 진단명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한창 바쁜 기간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일하기도 했다. 한 이 정도?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그 자세가,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좀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게 좀 오래 이렇게 키보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굽어지더라고요. 큰 문제가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있다. 디스크 가운데는 젤리같이 찐득한 수액으로 채워져 있고 외부는 두꺼운 막인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퇴행성 변화나 강한 외상이 있으면 디스크가 돌출되고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서 주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요통보다는 다리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허벅지와 장딴지를 따라 발까지 아프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강지연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몇 차례의 신경 차단 시술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됐다. 결국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다 확보를 해놓고 나올 테니까. 수술을 받아들이기까지도 솔직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마비 증상도 있고 저림도 있고 콕콕 쑤시는 통증도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니까. 강재현 씨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간의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뒤에 있는 척추관 안으로 침입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다.
정상적인 디스크와 척추관은 완두콩 모양의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약 80%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회복된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수술을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이제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경근이 이제 탈출된 디스크 조직에 이제 좀 이제 맞게끔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탈출증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지에 근력 약화가 왔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그 뒤에 있을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더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강지연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이다. 디스크 탈출이 일어난 허리 부위에 최소한의 피부 절개를 한 후 내시경을 삽입한다.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관찰하면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면 눌려있던 신경이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며 증상이 개선된다. 네, 안녕하세요. 수술 후 2주 만에 다시 만난 강지연 씨. 아직 회복 상태지만 통증은 많이 사라졌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눌려있던 신경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앉아있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다. 특히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는 디스크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허리만 굽혀 물건을 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동작이다. 바로 선 자세에서 디스크 압력이 100%라고 하면 누워있을 때는 25%, 바르게 앉을 때는 135%, 서서 물건을 들 때는 220%로 허리 부담이 증가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40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타났다. 추간판 변성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직업들, 척추에 압력이 많이 가게 하는 오래 장기간으로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허리를 쭈그리고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척추에 압력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에 척추뼈 3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척추는 C자 모양이며 이것을 1차 커브라고 말한다. 2, 3개월이 지나면 목뼈에 굴곡이 만들어지며 2차 커브가 형성되고 이후 걷기 시작하면 허리에 굴곡이 생기며 3차 커브가 만들어진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걸으면서 받는 몸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척추가 적당히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퇴행성 변화 등으로 각종 척추 질환이 찾아오면 척추의 모양은 다시 변형된다. 인간의 직립보행에 적합한 조건으로 직선이 아닌 S자 형태로 만들어진 척추. 척추 중에서 등에 있는 12개의 뼈인 흉추는 20도에서 45도의 완만한 후만, 활 모양으로 굽은 형태를 이룬다. 그런데 이 구분 정도가 45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척추 후만증이라고 한다. 척추 불균형의 대표적인 질환인 척추 후만증이 생기면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며 걸을 때마다 점점 허리가 굽어져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척추 후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허리를 구부리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나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에 한쪽 팔을 받쳐야 하거나 걸으면서 점점 허리가 구부러진다면 척추 후만증일 수 있다. 노인성 척추 후만증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골다공증,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근육의 약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이 되겠고요.
요부 퇴행성 후만증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없지만 결국 근육의 쇠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일본이나 또 그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머님, 또 많이 구부려서 일하시는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께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와 폐경 등으로 골밀도가 감소하면 조직이 약화되어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넘어지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대표적인 골절 부위는 척추다. 척추뼈가 충격을 받으면 찌그러지고 주저앉는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척추 후만증의 원인이 된다. 뼈의 양은 30대 전후로 최대로 늘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든다.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감소로 50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여성의 요추골절 환자 수를 살펴보면 뼈의 양이 줄어드는 시기인 50대를 지나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추골절 환자 수는 성별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여성 환자가 2배 이상 높아 지난해에는 남성의 2.5배에 달했다.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골다공증은 조금만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그걸 인해서 또 아프셔서 누워 계시고 또 치료받으시고 그러는 그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심각한 장애, 나아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척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은 65세에서 69세 사이의 환자 사망률이 대조군의 6배로 나타났다. 이광호 씨는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다.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다른 도움 없이는 얼마 걷질 못한다. 이거 없으면 못 걸으세요? 걷기 어려워. 걷기가 어려워요? 걸어봤자 여기서 요 앞 한 10m가 힘들 거예요. 허리도 아프지만은 네. 뭉치, 허리서부터 엉덩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발끝까지 다 아파요.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키도 줄었다. 키가 원래 몇인데요? 170. 170인데. 지금 여기서 이 병원에 와서 쟀더니 키 재더라고. 뭐 키가 뭐 필요한가 봐. 또 치료하는데 키를 재더라고. 근데 162래요. 8cm. 양복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광호 씨. 대부분의 일은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 특히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야 하는 작업 환경 때문에 늘 허리에 부담이 많았다. 항상 옆으로 많이 앉아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앉지 않고 작업 자체가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다고 그러죠. 장시간 동안요? 네. 이광호 씨의 척추 협착증 원인은 전방전이증이다. 전방전이증이란 척추뼈가 밀려나가면서 아래에 있는 척추뼈보다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척추뼈의 정렬이 틀어지면서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리고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세는 점점 앞으로 굽어진다.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음새뼈가 없어서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 그 골절로 인해서 부러져서 앞으로 나간 경우도 있고요. 또 퇴행성 변성으로 인해서 그냥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점점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또는 관절들이 잡아주지 못하고
일직선이 되면서 앞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되겠습니다. 걸을 때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 10분 이상 걷지 못하고 쉬기를 반복하거나 허리를 펴면 통증이 나타나고 굽히면 통증이 완화되는 증상이 있다면 전방 전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광호 씨는 전방 전이증으로 척추가 계단 모양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리며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났다. 요추부터 경추까지 전반적으로 구부러져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 경우에는 퇴행성 전방 전이증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소견이라고 하면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그 척추를 많이 쓰거나 그래서 아마 무거운 걸 많이 드시거나 그런 일을 과정을 통해서 아마 허리뼈가 조금씩 퇴행성 변성이 악화되고 그래서 아마 전방 전이가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호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전방 전이증이 나타난 허리 부위를 절개한 후 뼈 한가운데를 가른다. 그다음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기 위해 뼈의 일부를 잘라내고 손상된 디스크도 제거한다. 이후 나사못을 박아 흐트러진 척추뼈에 정렬을 맞추고 디스크를 제거한 곳에 뼈 조각과 완충제인 디스크 케이지를 넣으면 수술이 완료된다. 척추에 정렬을 맞추자 구부정했던 몸이 한눈에 보기에도 바로 선 것을 알 수 있다. 이광호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전에는 좀만 걸으면 아프셨던 거 있잖아요. 자꾸 구부러졌던 거. 그건 좀 어떠세요? 선생님?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지셨고요. 아마 지금 다리가 좀 자잘하게 아픈 건 좀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가야 좋아질 테니까. 허리가 많이 이제 수술 일주일 후 어긋났었잖아요. 오래 걸으면 나타났던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이광호 씨는 3개월간 보조기를 차고 재활을 할 계획이다. 수술하신 분 환자분한테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허리를 쭉 펴고 15도 상방을 보면서 거만하게 여왕이나 왕처럼 그렇게 걸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허리를 쭉 펴고 조금 더 높은 하늘을 보면서 걸으시면 훨씬 보폭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자세, 건강한 척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 영주의 부석사에는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건물이 있죠. 고려 중기에 지어진 무량수전인데요. 7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 튼튼한 기둥 덕분입니다.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죠.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가 꼿꼿해야 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뼈와 주위의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한 척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우유 및 유제품, 또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 콩을 포함한 잡곡밥 등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 D를 위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야 합니다. 또한 기계적인 압력이나 체중을 실은 운동은 골 세포를 자극해서 골 밀도를 높이는데요. 걷기, 에어로빅, 테니스 등 중력을 많이 받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표옥화 씨는 40년 차 도배사다. 30대 초반에 도배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다. 73세 나이지만 오랜 경력자답게 손놀림이 능수능란하다. 형님 나이 되면 나는 그래 못한다고. 나이 더 적은 사람들이 형님 매는 난 그래 일 못해 하지. 날 보고 대단하다 하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일해왔는데 2년 전 일을 하다 그만 허리를 다쳤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순간은 뭐 나도 뭐 어째 넘어졌는지도 몰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일 오래 해도 그렇게 미끄러지고 그런 거는 또 처음이거든. 사고 당시 요추 1번에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발생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면 지금 보면 한 40도 정도가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37도. 이 정도 이제 각도가 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요추 전망각이라고 하는데 요추 1번이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찌그러져 버리니까 각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식이 되는 거죠. 요추뼈가 찌그러지면서 위쪽에 있는 흉추뼈가 앞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척추가 전반적으로 구부러진 상태다. 근력이 이제 키워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굽었을 때 생기는 허리의 그런 피로감이라든지 만성 통증이 좀 나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찌그러진 척추를 펼 수는 없지만 운동으로 자세를 회복시켜 보기로 했다. 해볼게요. 먼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으로 그렇지. 두 다리를 가슴으로 끌어온다. 둘. 자, 이쪽 무릎 구부려서 이 다리를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접어 반대편 다리에 올려 당긴다. 둘, 셋, 넷. 지금 이렇게 말면서 올라가시는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허리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다. 가서 또 천천히.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그렇죠. 너무 안 올리셔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자, 뻗-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는다. 코어 근육 자체가 꽉 기둥을 잡아주고 있어야 이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유격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둥을 꽉 조아줘야지 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 기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운동을 좀 하시는 겁니다.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엎드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모든 동작은 5초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운동을 여기서 하고 가면요. 갈 네. 때는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지. 날아가실 것 같아요. 요통 환자들에게 안정화 운동과 스트레칭의 효과를 연구한 한 논문을 살펴보면 환자에게 6주간 운동을 실시하게 한 결과 근력이 증가하고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옥화 씨는 4주간의 운동 치료 후 굽어있던 척추가 눈에 띄게 펴졌는데 요추의 구분 정도를 나타내는 요추 전만각이 정상 부근으로 회복됐고 경추 수선과 천추와의 거리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어떤 식으로 힘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어떻게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그런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전만각을 유지해서 몸의 균형을 올바르게 해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다. 척추의 양옆을 따라 길쭉하게 뻗어 있는 척추 기립근, 척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장요근, 그리고 뒤쪽의 엉덩이 근육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허리에서 등에 걸쳐 있는 광배근과 등 윗부분의 승모근 역시 척추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근육이다. 척추 질환이 처음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척추의 불안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절의 불안정성. 분절이 약해서 흔들리면서 그 디스크의 변성이 생기고 자꾸만 흔들리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인대도 자꾸만 더 많이 상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척추 질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척추를 잘 펴줄 수 있는 항상 이제 일정한 전만각을 유지해 할 수 있게 하는 근육이 제일 중요하고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키워주는 것이 척추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한 강지연 씨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운동 치료를 받은 표옥화 씨. 두 사람과 함께 척추 근육 강화 운동을 배워보기로 했다. 똑같이 골반 접어서 인사. 똑같이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그대로 상체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굿모닝 자세.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인사하는 것처럼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 편다. 오픈 의자, 엉덩이 많이 늘려서 여기 막 반으로 가야 돼.
다음은 플랭크 동작인데 허리 질환 환자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벤치를 이용한다. 기립근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그 안전근들, 속에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근육까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 정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 역시 벤치를 이용해 의자에 앉는 자세로 마무리한다. 인사 많이 늘려주세요. 그렇죠.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뒤에 깊숙이 앉을게요. 그렇죠. 깊게. 그렇죠. 다시 여기 살짝 폈다가 엉덩이가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건강할수록 허리에 자극이, 부담이 훨씬 덜 갈 거예요. 이번에는 척추를 잡아주는 등 근육 운동. 먼저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굽히면서 탄력 밴드를 아래로 당긴다. 다음은 서 있는 자세에서 팔꿈치를 편 상태로 아래로 당긴다. 허리 이제 이쪽 등 척추 쪽으로 이제 왜 근력이 이렇게 바로 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올해 나이 70의 박승명 씨. 탄탄한 근육이 나이를 무색하게 한다. 매일 1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다. 70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건 근육질 몸매뿐이 아니다. 고든 자세 역시 젊은 사람들 못지않다. 그가 헬스를 시작한 건 15년 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때였다.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라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해갖고 그 주위에 근육을 쌓아야 된다고. 근육이 있어야만이 통증이 뭐가 다 가라앉는다고. 그리고 뭐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수술만은 맞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박승명 씨. 시간이 지나며 통증은 사라졌고 근육은 눈에 띄게 늘어갔다.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됐다. 이거 모으고 벌리고 쭉 가슴 내밀고 하나. 흔히 보기 힘든 70세 고령의 트레이너. 그는 많은 회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박 선생님 보고 또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연세 드셔서 척추 허리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아지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인네라고 하기는 너무나 젊으신 분이에요. 건강하시고 보다시피 몸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미스터 코리아도 나가신 분이고 그래서 저런 분이 이런 데는 또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걷거나 앉아 있을 때 등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어졌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저절로 허리가 펴지고 바른 자세를 갖게 됐다. 그게 운동 덕분이죠. 운동 덕분인데 첫째는 이게 근력을 위주로 많이 해갖고 근력이 많이 쌓이니까는 꼿꼿해지는 거고 만약 근력이 없다면은 저도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아무래도. 50대 중반에 운동을 시작해 10년 넘게 꾸준히 해온 박승명 씨. 그의 근육량과 근력은 젊은 사람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운동을 하면서 보디빌더까지 도전해 수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승명 씨의 척추는 이제 괜찮은 걸까? 검사 결과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 발생한 척추관 협착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다. MRI 사진상에 협착 부위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주변의 탄탄한 근육 덕분이었다. 장요근의 근육량이나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의 양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척추체가 앞으로 밀리려고 해도 이 근육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거의 못 느끼시고 하지에 방사통도 평소에 못 느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안 돼 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지금 하면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차츰차츰 스트레칭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근력을 쌓아주면은 그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모든 거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해집니다. 내쉬면서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고안된 필라테스. 근육을 단련하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필라테스를 통해서 우리 몸의 중심부를 강화시켜서 뭐 각 관절의 위치라든지 뭐 원활한 움직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근육이 이제 수축되고 이완되는 것을 인지시키는 정보 처리 능력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60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실버 필라테스 교실이다. 평상시 필요한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들로 구성돼 있다. 자, 마시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부터 올라오실게요. 천천히. 그렇죠. 자, 내 목속으로. 자, 내 발목이랑 어깨가 사선 일직선이시죠.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을 받고 얼마 전 수술을 했다는 오옥경 씨. 재활 치료를 위해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통증은 수술해서 없어졌지만은 허리를 마음대로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림하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로 쓰지는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더 쓸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고 있죠. 굽은 등과 둥그렇게 말린 어깨 때문에 평소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주성애 씨. 필라테스를 한 이후로 자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자세가 많이 교정이 되죠. 운동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자세가 우리가 그래요. 걸을 때도 그냥 다 이렇게 걸으면 못 걸었는데 배꼽 단전히 힘주고 딱 세워서 그냥 이렇게 오면 반드시 오면 걸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앉아있을 경우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15도 낮게, 등받이 각도는 90에서 105도를 유지한다. 팔꿈치 각도는 90도 이상, 무릎 각도는 90도가 적당하다. 서 있을 경우에는 측면에서 볼 때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바른 자세다. 올바른 자세를 위해 틈틈이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머리와 양 어깨를 단단히 벽에 붙이고 허리는 손바닥만큼의 틈을 유지한 채 엉덩이만 벽에 닿게 하며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다. 집에서 해보시면 상당히 복근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거 자체가 우리 바른 자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앞에 그 복근 또 뒤에 있는 기립근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이 세 가지가 뼈에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붙어 있어야 또 큼직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야 결국 우리 자세라든지 우리의 통증이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근육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척추는 이제 우리 몸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구조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기둥이 무너지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꾸준한 허리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비록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이제 늦추는 또 허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